통영의 한 자동차 대리점이 노동조합에 가입한 판매원들과의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판매원들은 대리점의 횡포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휴가 등이 겹치면서 헌혈자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특히 혈소판 헌혈 보유량은 이 일에도 못 미쳐 관심이 절실합니다. 경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남녀 혼성 기동대를 창설했습니다. 창설 이후부터 앞으로의 활동까지 정책 브리핑에서 자세히 살펴봅니다. 22일 하루 경남에서는 1,31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개월 만에 다시 8,000명대로 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동차 판매원들이 최근 대리점으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리점 대표와 특수고용직인 판매원은 계약 해지 이유를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보도에 표영민 기자입니다. 통영의 한 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한 이승재 씨. 이 씨는 18년 동안 연차 사용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대리점 대표의 폭언 등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대리점의 횡포에 맞서기 위해 지난 2019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노조 활동을 시작했지만 돌아온 답은 계약 해지였습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래요. 너희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라고. 이 얘기는 직장 상사로서 또 같은 동료로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씨를 포함해 계약이 해지된 판매원은 5명, 모두 노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금속노조 자동차 판매 연대지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가입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도한 대리점을 규탄했습니다. 이들은 노조원들이 당직 근무자의 하루 밥값 10,000원과 판매 성과급 일부를 회식비로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소장하기 요구한 것은 고작 당직 근무자의 하루 밥값 1만 원과 직원들의 판매 성과로 회사에서 원청에서 지급되는 성과급의 분배 정도였다. 대리점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부당노동 행위와 갑질 등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 해지 이유는 용역계약의 필수인 신원보증서와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자동차 판매원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계약으로 명백한 개인 사업자라는 겁니다. 한편 자동차 판매 연대지회는 계약 해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시민연대투쟁과 원청 방문 등 집단 행동에 나설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백혈병 등 혈액암이나 수술이 시급한 환자들에겐 혈액 중에서도 혈소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혈소판 공급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나마 헌혈 감소 소식에 나서준 지역민들로 인해 일반적인 헌혈인 전혈 보유량은 지켜내고 있지만 더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어서 의료계도 환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혈버스가 도착하자 속속 팔을 걷어붙이는 김해시청 직원들. 코로나 재확산에 휴가와 방학까지 더해져 여름철 헌혈량 감소가 우려되자 단체장까지 버스에 오른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혈액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서 우선 헌혈에 동참을 하게 됐고요. 적극적으로 헌혈 행사에 동참을 해주시면은 사랑을 실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런 마음이 모이면서 23일 경남의 혈액 보유량은 5.21분으로 그나마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혈소판입니다. 백혈병 등 혈액암이나 수수과 같은 위급 환자에게 사용하는 혈소판 적정 보유량은 2일. 그러나 22일 경남의 보유량은 0.91로 하루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난 1일에는 0.71까지 떨어졌습니다.
혈소판은 보관 기간도 5일에 불과해 하루하루가 긴장이지만 제열 시간이 다소 길고 헌혈 요건이 까다로워 헌혈자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이제 치료 자체를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공급을 받아야지만 이제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하거나 처치를 할 수 있는데 그게 1분이 되지 않는다 한다면은 계속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다행히 적은 양이어도 전열에서 혈소판을 분리해 사용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공급이 이어져야 하는데 헌혈은 줄고만 있기 때문입니다. 올 상반기 헌혈은 개인, 단체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었습니다. 환자들이 수혈 혈액을 구하고 지인들이 나설 만큼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지인 아기가 너무 아파서 제가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서 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거는 처음 해봐요. 힘들진 않으세요?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헌혈. 그러나 지금과 같다면 혈액 수급은 추석 연휴가 다가오며 더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기동대는 보통 집회와 시위에 대응하는 업무를 담당하는데요. 현재는 행정 인력상 이유로 대부분 남성으로만 구성되어 있죠. 경남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남녀 혼성 기동대를 창설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경남경찰청 제2기동대장 최용규 경정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남경찰청 제2기동대장 경정 최용규입니다. 네, 전국 최초로 경남경찰청에서 남녀 혼성기동대가 창설됐습니다. 혼성기동대를 창설하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기동대는 대부분 남성 경찰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여성 기동대의 경우 서울, 부산 등 6개 도시에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행정 인력이나 예산 등이 추가로 필요한데요. 이에 경남청은 이런 불필요한 예산 인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집회 시위 문화의 변화에 대한 현장 병력 강화를 위해 기존 경찰관으로 구성된 3개 제대와 함께 새롭게 창설한 여성 경찰관 1개 제대, 그렇게 총 4개 제대로 부대를 운영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발대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 출범하는 혼성 기동대의 특징과 기대되는 점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자면 혼성 경찰관 기동대를 운영함으로써 지휘 체계가 일원화되고 유기적이고 입체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행정 인력 최소화로 출동 인원이 늘어나는 등 현장 병력 강화가 기대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경남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혼성부대는 차이는 이때 차별이 없는 임무 수행을 원칙으로 현장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신경찰관 기동대 양성을 목표로 공정하고 당당한 법 집행으로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남경찰청 최영구 경정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20일 하루 경남에서는 1,31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입국 39명을 제외하면 모두 지역 감염입니다. 지역별로는 창원이 3,976명으로 가장 많고 김해와 진주, 양산과 거제 순입니다.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지난주 경남의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8,541.4명으로 4개월 만에 다시 8,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4만 6,195명, 위중증 환자는 12명입니다. 또 치료 중인 30대 환자 1명과 80대 환자 5명이 숨지면서 누적 사망자는 1,341명으로 늘었습니다. 최근 한 달여 동안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23일 0시 기준 전국 확진자도 15만 명을 넘었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이번 주를 정점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지난 22일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 설명회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하지만 이대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을에서 초겨울, 그러니까 10월에서 11월 정도에 다시 대규모 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데요. 기존에 감염됐던 사람들, 그리고 백신을 맞았던 사람들 모두 면역이 일시에 떨어지는 시기라는 겁니다. 초기 코로나19처럼 중증 환자가 많지 않다고 해도 여전히 사망자도 나오고 있고 이후에 또 어떤 변수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보건 의료 체계를 강화한다든지 응급실 시스템을 점검해 지금보다 더 단단한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흉기를 휘두르다 경찰에 체포된 60대 A씨가 김정숙 여사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김정숙 여사가 자신을 향해 욕설과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이 다소 부풀려진 부분이 있어 절차대로 조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A씨는 지난 15일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를 협박한 혐의로 김정숙 여사에게 고소당한 바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피해자에 대해 경찰이 배상 명령을 신청한 것과 관련한 합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는 지난 20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배상 명령 신청 사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400만 원을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주동희 양산경찰서 직장협의회 회장은 범죄자들이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가 없어져야 한다며 이러한 사례가 정착되면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남 지역 노동단체가 중대재해 없는 세상 만들기 경남본부를 발족했습니다. 단체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14건의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지만 단 한 건만 기소됐다며 앞으로 연대 지원을 통해 현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대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해 씨가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이유로 올해도 가야문화축제를 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해 씨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확진자 증가 우려가 커지고 있어 취소를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해 씨 대표 축제인 가야문화축제는 코로나19로 지난 2020년부터 2년 연속 취소된 바 있습니다. 양산 동부행정타운 부지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선정 부지는 명동 1018번지 일원 2만 제곱미터 농지로 소방서와 경찰서 요구 면적을 충족하고 대규모 토목공사가 줄어 공기 단축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기존 예정지와도 300m 거리로 가깝습니다. 양산시는 위치가 선정된 만큼 오는 30일 주민설명회를 시작으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완료해 2024년 행정타운 부지 조성 사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늘솜 코인 빨래방이 김해 부원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늘솜 코인 빨래방은 만 60세 이상 어르신 12명이 교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야간은 무인으로 운영됩니다. 김석기 부시장은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문화의 전당 시민스포츠센터에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피겨 꿈나무들의 스케이팅 갈라쇼 행사가 진행됩니다. 행사는 오는 27일 오후 5시부터 진행되며 공연은 모두 무료입니다. 올해 공연에는 경남 부산 지역의 차세대 유망주로 손꼽히는 김도경, 차도희 선수를 비롯한 꿈나무 선수 22명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고성군은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안경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대상자는 초중 고교 학생 20명으로 1인당 5만 원씩 안경 제작비를 지원합니다. 고성군은 학교로부터 지원 대상자 명단을 받아 선정한 후 안경 교환권을 발급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